특고 근로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이라는 것 때문에 이 특고 근로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특고 근로자에 대한 이제 상세한 그 어떤 직종인지는 뒤에서 한번 더 살피고요. 이제 주로 이제 주요 특고 근로자들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뭐 학습지 교사, 뭐 방문 판매, 뭐 택배 기사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우리가 줄여서 특고 근로자라고 하고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로 형태는 근로자랑 비슷한데 어쨌든 근로자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대통령령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특고 근로자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분들은 뭐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고용보험을 전 국민 대상으로 특고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다 고용보험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가 현재 일을 특고 근로자로 하고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특고 고용 도입 필요성 해서 특고는 실업 위험에 대한 보호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제 특고 근로자들 할 때 항상 이제 리스크 부분을 우리가 실업급여를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급여에서 항상 제외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좀 이제 막겠다. 전부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특히 일반 근로자랑 좀 비교하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은요.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네모로 되어 있는데 특고 근로자의 그 예시가 나와 있죠.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서 14개의 이 직군에 대해서 지금 적용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개가 어떤 거냐? 보험 설계사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이렇게 14개 산재가 적용되고 있는 이 14개 업종에 대해서 이제 고용보험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 제외는요, 기존의 근로자랑 예술인하고 동일하게, 근로자는 이제 원래 우리가 4대 보험 가입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술인이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예술인 외에 나머지 이제 특고 근로자들이 이번에 이렇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져 있는데, 자, 근로자랑 예술인과 동일하게 65세 이후는 제한을 한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근로자랑 예술이라고. 소득 제한은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특고의 소득 활동 실태, 근로자 적용 기준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비율로 정하죠. 보수의 이제 몇 퍼센트, 그러니까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거 몇 퍼센트,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거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특고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뭐 1등급부터 7등급 뭐 이렇게 해서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그래서 그런 소득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이제 시행령에서 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에 요 밑에 보시면 1개월 미만의 소득 제공 계약을 체결한 단기 특고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제외 없이 이제 모두가 다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고용보험 가입자 관리입니다. 원칙은 사업주가 특고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고 이직 등으로 인한 가입 자격의 변동 상실 등을 관리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원래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수회사 소속 고용보험 가입해서 이게 이제 이중 취득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특고의 특성을 감안해서 동시에 다수회사에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기존 근로자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기존 근로자는요,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수를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곳 그리고 출근을 더 많이 하는 곳 한 군데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특고 근로자들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다수의 그 사업장에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뭐 투잡, 쓰리잡 형태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플랫폼 사업이라는 건데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방식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노무 제공의 위탁, 알선 또는 중개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배달 대행업, 요즘에 뭐 엄청납니다. 배달 대행업, 그 다음에 대리운전업, 우버 택시 등 이렇게 플랫폼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특고 고용보험 주요 혜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제 실업급여가 제일 크겠죠? 수급 요건은 이것도 근로자랑 좀 비교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직 일전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12개월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이 12개월인데 요게 기존 근로자 같은 경우는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술인은 24개월 중에 9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특고 근로자가 적용이 되면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 그러니까 2년 동안에 2년 동안 중에 12개월 이상을 고용이 돼 있어야지만 그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지만 지급 대상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 제한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근로자랑 동일하죠.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발적인 이직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궁금해들 하시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면 원래 이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제 적어 놨는데요. 그 중에 회사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가분이 예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 통근 요 부분도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 회사 왕복하는데 3시간 이상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런 것도 자발적인 이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뭐 근로기준법을 최근 2개월 내에 지키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밑에를 좀 주의 깊게 보세요. 다만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요게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특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감소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감소해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증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은요.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 이게 기초 일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60%에 해당되는 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급여를 다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초 일액의 60%를 줍니다. 이거는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 자, 이 실업급여 고용보험은요, 보수총액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수총액. 자, 보수총액이라는 건요, 보수라는 거는, 받는 금액에서 비과세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의 대표적인 게 뭐 식비, 교통비, 당직 수당, 그 다음에 뭐 연구활동 관련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소득세법 12조에 보면은 그 비과세 항목들이 쫙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해당하는 항목을 뺀 나머지가 보수인데 이 보수 총액에 해당 기간의 총 일수를 나눠서 그러니까 일당을 구해서 그 중에 60%를 지급한다라는 거를 우선 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 기간은요. 그러니까 그 아까 기초 일액의 60% 계산된 그거에 며칠치를 지급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당을 계산하는 겁니다. 하루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일당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될 때 일당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한 다음에 이제 지급 기간에서는 며칠을 줄 것이냐 이겁니다. 근로자랑 예술인하고 동일합니다. 근로자들도 이 기준으로 나갑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요. 50세 미만이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뭐 30세 미만, 30세에서 50세, 50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다 통합이 돼가지고 50세 미만 그 다음에 50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만 지금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50세 미만에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면 1년 미만이면 120일, 150일, 180일 이렇게 30일씩 늘어나죠. 그래서 최대 10년 이상 내가 근무했다 고용보험 가입하고 그러면 240일치에 아까 일당으로 계산한 거에 240일치를 곱해서 그걸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 50세 이상이다.
하면은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요. 작년에 이제 실업급여 관련돼 있는 내용이 변경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70일로. 원래는 뭐 90일부터 뭐 240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산 전후 급여인데 출산 전후 급여 특고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내용 잠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보니까 모성보호급여에서 예술인 특고의 출산 전후 급여 지급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하고요. 어떤 이제 실업급여에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특고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제 특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업계가 우리의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를 주요 내용을 여기 몇 개 이제 뽑아져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는다라고 아까 쭉 나왔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납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겁니다.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요, 고용보험료가 임금 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되면 월 보수, 아까 제가 보수는요,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거라 그랬습니다. 월 보수 200만 원이 특고 근로자라고 쳤을 때 보험료가 한 16,000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급여를 한 200에서 뭐 250 요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특고 근로자다. 그러면 한 16,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금액들은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서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2만 원, 이 월에 이제 2에서 3만 원, 뭐 많으면 4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용보험 요율은 지금 현재 이렇고요. 일반 근로자 대상으로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좀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거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이제 좀 할인을 해준 개념이죠. 그래서 최대 뭐 90%, 80%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데 요 특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두루누리 사업이 아마 추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국회에 지금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2021년 특고 43만 명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594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 현재 뭐 2020년 9월에 제출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뭐 변경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 두루누리 사업도 특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 같다. 기존 이제 근로자들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당이 되는데 특고 근로자들도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경우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 취득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특고는 업무 특성상 다수 회사에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가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 부담이 커져서 계약 해지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겁니다. 고용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을 해고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까도 봤지만 월 보수 2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아까 두루누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저렴하게 고용보험료를 낮추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어차피 소득이 줄어들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 라는 겁니다. 특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수급 자격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이 빈번한 특고의 이직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소득 감소로 인해서 이직은 실업을 선고한 날부터 4주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 자주 하는 질문은 뭐냐면 당연 가입이 아니라 자유롭게 가입이나 탈퇴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당연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특고 근로자 14개 업종에 대해서는요. 산재보험은 지금 당연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연 적용이 되어 있는 대신에 임의적으로 본인이 산재에서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해 보면 적용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특고 9개 직종에 49만 명 중 8만 명만 가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적용 제외를 신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로자, 특고 근로자들이 본인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끔 이제 보면 회사에서 좀 이렇게 제외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임의 가입 방식은 당장의 형편에 따라서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해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위험이 많은 사람만 가입하는 부작용도 우려되죠.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이제 많이 이제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실업급여를 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이제 가입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당연 가입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할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진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정부에서는 이제 임의적으로 적용 제외를 못하게 당연 가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질문은 특고가 사업주보다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특고 근로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근로자로서의 어떤 그런 복지 혜택이라는 이런 거를 많이 안 주는 대신에 이제 어떤 뭐 영업 활동에 대한 그런 수당으로 이제 많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특고 근로자들은 반사업가라는 우리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인데 노사가 일단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특고 직종의 노무 제공 실태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진행이 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제가 이제 뭐 Q&A도 봤고요. 그다음에 특고 고용보험 주요 혜택도 봤고요. 그다음에 특고 고용보험 제도 주요 내용까지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작년부터 올해부터요. 그 코로나가 이제 막 좀 창궐 하고 이러면서 이게 코로나가 막 나오니까 뭐 지원금 혜택들이 이제 막 근로자들한테도 있고 이제 막 나갔는데 이게 특고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실업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전 국민들을 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키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특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강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실업급여 이 재원이 많이 지금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고용보험에 또 이 수입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조만간 또 이런 시행령도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또 시행이 될 것 같으니까 요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영상에 비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질문도 많으시고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